네, 이제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또 이렇게 잘 되다 보니까 출장을 떠나게 됐습니다. 출장 뷔페처럼. 네네, 제주도로 가는데 다음 주에.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네, 근데 또 저희가 또 출장을 가면은 이번엔 과연 주과장이 무얼 할 것인가? 주과장님한테 물어보면 뭐 하고 싶으세요? 생각해 보신 게 다 있으시잖아요. 저요? 저는 뭐 얼굴 좀 각이졌으니까 도라도방. 나는 어떤 영화를 할 건지라고 물어본 거였는데 역시 편집장님 나온 대답 도라르방. 최고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도라르방, 네. 한라봉, 해녀복장을 합시다. 네, 그래서 실제로 물질도 한번 하시고. 요즘 해녀분들은 그 장비로 작살 이런 거 안 쓰시나요? 네, 작살 주시면 제가 할게요. 누굴 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러면 하시는 걸로 하고. 자, 약속. 우리 주과장 약속. 오케이. 약속. 약속. 저희 이 회의실이 슬슬 입소문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출연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번호표 뽑아드리고 있죠. 네. 그 명절 대목에 마트 직원분처럼 얘기하지 마시고요. 오늘 그럼 어떤 분들이 오실까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떤 분이? 안녕. 이곳은 조만간 나의 평생 직장. 오늘 리엄의 제삿날이다. 진짜 무서우네요. 아무도 한수강은 못 건드려. 살려주세요. 살고 싶어요. 잘못한 놈은 죗값을 치러야지. 꽃 쓰고 애를 폈다고? 팬 거 아니고 참교육. 감독님부터 시청자들에게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감한 시민의 감독을 맡은 박진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감한 시민에서 한수강 역을 맡은 이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용감한 시민에서 무수 감독을 괜찮아요. 울지 마,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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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수 감독 윤성민입니다. 네. 아니 근데 박진표 감독님 굉장히 오랜만에 새 영화로 개봉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박진표 감독님 원래 그것이 알고 싶다. PD로 이제 일을 시작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어도 좋아라는 작품으로 영화계를 데뷔하시면서 칸 영화 이제 비평가 주간에 초청되셨고요. 에이즈 문제를 우회적으로 다룬 너는 내 운명, 유괴 실화 사건을 다룬 그놈 목소리, 또 루게릭병을 다룬 내 사랑 내 곁에 등 끊임없이 이 영화를 통해서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작업들을 해오셨고요. 드디어 이 작품으로 저희가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녹화 뜨기 전에 보통 미리 인사하는데 인사를 잘 못하겠더라고. 무서워. 최근 넷플릭스에서 DP라든가 내가 빨 누구 때문에 인생 조졌는데 그 마스크걸 내 인생 망치니까 기분 좋았어? 왜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해? 이 채널 저 채널에서. 그리고 저는 존댓말로 인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분이 존댓말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네. 이분이 뉴키즈로 데뷔를 하셔서 뉴키스. 네. 그래, 알았어. 네, 아이돌 그룹 뉴키스로 데뷔를 하셨고요. TVN 드라마 구암동 복수자들, DP라든가 그 마스크걸. 많은 분들이 악역하면 역시 그 배우지. 장르 영화에 되게 독특한 배우가 됐는데 이번 영화인 용감한 시민에서도 역시 악마처럼 애들 괴롭히고 다닌다는 그 공포의 검은 비늘. 네. 아주 그냥 호로 자식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준영 배우가 악역을 맡으면 그 작품이 흥행을 한다는 소문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평상시보다 많이 내려놓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이 되지 않았나. 옆에 계시는 윤성민 미술 감독에 대해서 그 윤성민 미술 감독의 그 체격을 봤을 때 딱 떠오르는 배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삑 네, 마동석 배우. 맞습니다. 그 마동석 건담 스타트 대역 배우로 굉장히 유명하신데요. 범죄도시 2편과 3편에서 미술 감독 맡으셨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부천영화제에서 이 윤성민 미술 감독이 배우로 나온 영화를 한 편 또 봤어요. 네, 액션 히어로라는 작품. 이걸로 대신하죠. 응?
마동석 배우 특유의 이 따귀 액션을 하시는 걸 봤는데 바로 그 용감한 시민에서도 그 허명의 무술 감독과 이제 호흡을 맞추셨는데요. 사실 이 서울 액션 스쿨의 어떤 계보를 보면 정두홍, 허명행, 정두홍, 허명행 이런 작품들이 쭉 이어오다가 최근에는 허명행, 윤성민, 허명행, 윤선민 이런 작품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아, 그 계보를 이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느꼈죠. 아니 그러면은 마동석 배우의 체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마동석 배우가 어쨌든 등치가 엄청 좋잖아요. 발톱도 크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사이즈 정도는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게 더 힘들어요? 일단 마동석 배우가 아, 나 이번 작품에서 확실히 사이즈가 좀 작아져야 돼. 사이즈를 줄이는 거하고 사이즈를 반대로 늘리는 거하고 일단 그 사이즈 줄인다는 건 일단 없고요. 그래요? 줄이면 큰일 나겠네요. 그러면 어떤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합의본, 합의본. 합의한. 그렇죠. 그런 기준점이 있긴 한데 100kg 정도는 유지를 한다든지. 야, 그거 진짜 쉽지 않겠다. 계속 서로 맞춰야 된다는 게. 영화 용감한 시민의 주인공은 수 선생. 네. 말을 할 때 성대의 울림보다 콧구멍의 떨림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 이 하늘하늘한 여성입니다. 아니 애들 그 소시민 양은 두 가지 의미로 소시민인데 첫 번째로 진짜 이름이 소시민이고 여기 있는 걸 내가 못 봤다. 두 번째로 더럽고 치사해도 이를 악물고 참는 모양새가 아주 정확하게 소시민적입니다. 저 샌드백 실제로 저렇게 차면 아픈데. 그죠? 소시민 씨의 진짜 모습은 사람 하나 때려잡을 것 같은 종합 격투가에 가깝습니다. 오, 이 정도면은 사람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 잡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지금 그녀의 관심사는 오로지 정규직 교사의 자리를 쟁취하는 것. 따라서 그동안은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모든 부조리와 불의 그리고 비겁함에 대해 아주 적극적으로 모른 척할 것을 선언합니다. 만약 불의를 보게 되면 잘 참겠습니다. 사소한 의심이라도 여러 사람이 공유하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정말로 주인공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다들 않는다면 도대체 왜 영화를 만들고 그걸 보겠습니까? 허를 찌르는데요? 지금은? 당연히 주인공이 나설 일이 생기기 마련이죠. 잘난 얼굴만 잘 간수해도 인생 전반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 이 친구는 실로 개차반 같은 행실로 여러 사람들의 인생을 위험 속으로 몰아넣은 모양입니다. 근데 사실 개차반도 부족해. 유감아, 잘 좀 합시다. 에? 파면을 시키면 내가 진짜 먹을 수가 없잖아. 그의 막 나가는 행태는 좌우와 상하를 가리지 않았는지 선생님이? 작년에 우리 기간제 교사가 아니다. 심지어는 이 깡패 덕분에 기간제 교사마저도 끔찍한 꼴을 당했다는군요. 좋은 얘기라고 자꾸 떠드니? 한수강 진짜 무서운 애예요. 여기서 나서시면 쌤만 위험해져요. 위험? 쟤네 집이 학교 재단이랑 관계가 있잖아요. 아직 베일에 쌓여있긴 하지만 한수강네 아버지는 검찰 쪽에 높은 사람이고 작은 아버지는 경찰서장 그리고 엄마는 변호사래요. 사학재단에 검찰 진짜 윗선에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익숙한 것들이 한 곳에 모여서 끔찍한 혼종을 제조했나 보군요. 만약 피하면 오늘 네 열매 제삿 날이다. 그리고 이런 경우 우리의 소시민 씨는 뇌보다 몸이 먼저 반응해버립니다. 뇌를 안 쓰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치밀한 계산이 있었군요. 오케이, 정확하게 들어갔어. 신혜선 배우가 저런 동작들을 너무 제대로 하셔가지고. 네네. 6개월 동안 연습을 했었어요. 6개월이요? 와. 괜찮니? 눈 똑바로 안 뜨고 다니냐? 어떻게 양호실은 안 가도 되겠지? 선생님은 아파 죽겠다. 앞으로 목소리 조심하자. 사실 누가 봐도 조롱하고 있는 게 참, 원래 악당들이 가장 싫어하는 종류의 인간이 바로 두들겨 맞아도 꺾이지 않는 뭐냐, 저는? 약자입니다. 세랄 부장 선생님 모셔올까? 담임 선생님한테는 얘기해봤니?
다들 아세요. 그래. 조치해 주신대지. 아무도 한수강은 못 건드려요. 진영아, 전학은 생각 안 해봤니? 근데 이런 부분이 좀 되게 리얼하게 다가오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피해자가 피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아니 그게 옳다는 게 아니야. 네가 왜 전학을 가야 돼? 네가 피해자인데. 선생님도 그거는 아는데. 전학 안 가요. 제가 왜 그만둬야 돼요? 잘못한 놈이 처벌받는 거잖아요. 이 비겁자뿐인 학교에도 약자이긴 하지만 적어도 비겁하지는 않은 학생이 있었군요. 지극히 당연하고 너무나 상식적인 이 목소리를 듣고 소시민 씨는 고민에 빠집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비겁자가 되어 달콤한 보상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메고 고난과 정의의 길을 걸을 것인가? 솔직히 정의까지는 잘 모르겠고 저 나쁜 놈을 쥐어패고 싶은 본능을 따를 것인가? 소시민 씨의 선택은 영화 용감한 시민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저달이 뭐죠? 양자경의 전매펀드. 그렇죠. 그 양자경 액션이라고 했던 건 애초에 정말 그런 느낌으로 좀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건 아니었고요. 그냥 이제 소시민의 성격이 워낙 직선적이고 하니까 이제 움직임 좀 직선적으로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요. 주먹보다 발로 내려 찍는 것이 보통 상업의 힘이 더 세다고 하잖아요. 맞는 사람은 충격이. 할 수 있던가요, 배우가? 의외로 한번 봤는데 엄청 유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전에 작품 하실 때 무용과 관련된 역할을 하신 적이 있어서.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찢는 건 가능한데 힘을 줘서 내려 찍어야 되니까 이제 그 훈련을 감독님이 해주셨죠. 그러니까 이게 유연하다고만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자기 힘으로 이제 올릴 수는 있는데 이걸 이제 타격을 하기 위해서 이제 힘을 가해야 되니까 그게 그렇게 보여야 되니까. 저희가 이 홍보 회의의 첫 단계로 일단 그 작품의 신선도 무지수 매기기라는 걸 해요. 이 작품이 신선한지 아닌지를 매기는 거거든요. 이른바 신선도 무비지수라는 겁니다. 이게 5개가 만점이고요. 네. 꼭 받아야 되는 거군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그럼 저부터 우선 이 작품의 신선한 점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보자면 제대로 된 여성 액션 영화를 볼 수 있다. 네. 이렇게까지 타격감이 센 여성 캐릭터의 액션은 우리나라 작품에서 굉장히 저는 오랜만에 본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뭐 하나 우선. 감사합니다. 저는 신혜선 배우가 이제 아이콘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녀를 상징하는 어떤 아이콘이 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그녀의 종합선물센터를 볼 수 있다. 그녀가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어떤 경우의 수들이 이 영화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저도 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 눈을 좀 마주치기 좀 겁나긴 하지만 그 이준영 배우를 이용했던 신선도로 꼽고 싶습니다. 빌런 경쟁의 최종 승자. 사실 최근 K 컨텐츠에 이 학폭이라고 하는 어떤 MSG가 굉장히 많이 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배우들이 빌런 경쟁에 나섰는데 결국 최종 승자는 저기 계신 분이 아닐까. 눈 마주쳐. 진짜로 나쁜 사람 아니야. 혹시 화장실에서 뭐 뺏겼어요? 녹화하기 전에? 아까 들어가시길래 기다렸다 들어갔어요. 그 안에 둘이 남겨지는 게 좀 무서워요. 아니 근데 이 용감한 시민을 보면 생활 밀착형 판타지라고 얘기해도 될 만큼 이런 생생함이 살아있는데 이게 원작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그 원작이 따로 있죠. 그 김정현 작가의 웹툰 용감한 시민이 이제 원작이고요. 네, 연약한 주인공이 이 악당을 응징한다고 하는 정말 그 단순하면서도 선굵은 이 스토리로 일본까지 진출을 한 인기 웹툰입니다. 어떤 게 가장 매력적이었나요? 아, 내 이거를 꼭 살리고 싶다. 첫 번째로 꼽으라면 가면이었고요. 가면이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히어로에 대한 갈증이니까. 너 뭐냐? 그다음에 소시민이라는 이름이 너무 촌스럽지만 제 가슴을 건드렸던 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웹툰이
되게 사람들은 그것이 콘티 같으니까 편하지 않아라고 하지만 사실은 콘티하고 전혀 다른 성질의 네, 많이 작품이고 다르죠. 네, 네. 극적인 어떤 이야기가 있는 걸 각색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오는 고민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수광이의 전사라든지 뭐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사연을 다 뺐거든요. 그리고 단 하나라도 이유를 주고 싶지 않았고 아무리 잘생겨도 조금이라도 동정받으면 안 된다. 잘생긴 걸로 충분히 동정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제거하고 현장에서 그냥 저는 늘상 너는 악마야, 너는 태생이 나쁜 놈이야, 있어가지고 넌 동정받을 수 없어. 절대. 그러니까 야구 투수처럼. 그러니까 실제로 영화 오프닝에도 그런 대사로 시작을 하잖아요. 아, 그죠. 이 학교는 악마가 있다. 우리 학교엔 악마가 산다. 산다. 이걸 제안 받았을 때는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마스크걸 전 전이에요. DP가 공개되고 나서 감독님이 처음 제가 DP를 우연히 보고 만나고 싶어서 이제 미팅을 청했는데 한 10여 분을 저한테 눈을 안 주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딴 데 쳐다보고 있고 그러더니 어떤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쓱 고개를 드는데 무서웠어요. 그거 영화에 저는 그걸 쓰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편의점 앞에서 그 얼굴을 썼죠. 그래 이 얼굴이다. 왜 그러고 들어왔어요? 제가 됐어요. 낯을 낯을 가리구나. 진짜 많이 가려서 사실 처음 보는 이제 상대가 있으면 눈을 보는데 조금 걸려요 시간이. 한 10분 정도 안 주더라고요, 시선.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이 너무 좋았다 라고 해주셔가지고 잘 좀 합시다. 근데 정말 최근에 그 이준영 배우가 여러 작품에서 이렇게 정말 인상적인 악역들을 쭉 연기해 오셨는데 그러면 이 한수광 캐릭터는 이전의 다른 악역과 비교했을 때 좀 어떤 점이 달랐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결론적으로는 다 나쁜 인물들이긴 하지만 그냥 악했던 것 같아요. 이걸 또 즐기니까. 깨워. 한 번 더 하게. 최고였나요? 이제까지 받았던 악역 중에? 막 기뻤나요? 기쁘진 않아. 기쁜 것보다 원래 처음에는 좀 꺼려졌어요. 그쵸. 너무 악하다 보니까. 근데 반대로 너무 좋았던 거는 그냥 나쁜 놈은 나쁜 놈이다. 그 이유가 없다. 라는 게 되게 오랜만에 그런 역할이 나온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많이 욕심이 났던 것 같아요. 본인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 혀는? 그 같이 얘기하다가 숙제를 주셨어요, 감독님께서. 혀를 내밀어라 이렇게. 그런 것보다 뭔가를 만들어가라. 포인트를 시그니처를 하나 만들으라고 했죠. 그 성경에서 뱀이 좀 되게 악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께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여쭤봤더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신나게 혀를 그 다행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뱀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 뱀 아니에요.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 예. 정말 여려가지고 우리 준영 씨가 영화 완성되고 나서 너무 우울해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못돼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뭐 이런 연기를 나도 했구나 뭐 이러면서 굉장히 우울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너무 그 악한 연기를 하고 나서 운 적도 있대요. 뒤에서. 그 할머니 잠깐 괴롭히는 야, 이 새끼야. 어? 할머니한테 그러면 돼? 씨발 양아치 새끼. 그때 할머니가 좀 친함을 좀 편찮으셨는데 해내야 되는 어쨌든 작업이니까 집중해서 막 하고 나서 많이 힘든지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선생님께서.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막 갑자기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가서 눈물 좀 닦고 왔는데 걸려가지고 놀림 받았습니다. 실제로 나쁜 사람 아니래. 겁먹지 마. 저 좀 봐주세요. 사실 배우들 악역을 하고 나면 그 역할을 너무 잘하면 이제 길을 지나다니거나 그러면 일작 스매싱을 맞는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이구, 손가락질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혹시 그런 경험이 최근에 있으세요? 왜냐면 저는 동네 사는 할머니가 부른 적이 있어요. 그 할머니를 되게 제가 오랫동안 봤는데 오늘 왜 그러냐 진심으로 요새 좀 돌아다니면 쟤 걔잖아 걔
여자 때리는 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되게 털털하게 돌아다니거든요. 뭐 마스크나 뭐 이런 그런 거 안 하고 다니는데 요즘에는 마스크도 끼고 다니고 안경도 끼고 다니고 좀. 좀 부담스러워. 그렇겠다. 아니 그 주과장도 요즘 길거리 가는데 야 쟤 걔 유튜브에서 정신 나가네 라고. 과장이 정말 선을 넘은 건 니들이야. 조 선생님, where are you? 네, 서 선생 여기 있습니다. 신혜선 배우라는 인물을 투영시킬 때 어떤 고민들을 하셨어요? 그냥 신혜선 배우는 사실은 원작이랑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일단 뭐 키가 크고 그 긴 기럭지로 타격을 했을 때 그 액션 폼이 나오고 그리고 딱 인상을 봤을 때 네. 정말 주먹질은커녕 손바닥질도 못할 것 같은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네. 네. 아, 제가 잠깐 당이 떨어져가지고 음악 좀 듣느라고요. 처음 신혜선 배우랑 이런 액션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좀 구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걱정은 많이 됐었죠. 걱정은 많이 됐었는데 그런 이미지가 워낙 잘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반전 매력이 이제 더 기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통쾌한 액션들을 했을 때 반전 매력에 그 부분에서 와닿지 않았을까. 괜찮니? 선생님은 아파 죽겠다. 앞으로 복도에선 조심하자. 원래 그 전에 이제 여성 캐릭터가 액션을 하면 굉장히 빠르고 유연하고 편하게 피한다든가 하는데 여기 이 영화에서 신혜선 씨는 이동력 투기를 해보니까 몸으로 뒹굴면서 그냥 남자 악역하고 막 싸우고 그런 게 나오잖아요. 여자의 몸으로 남자를 싸워서 이긴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무리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진짜로 여자가 남자랑 진짜 한판 붙으면은 어떤 동작들이 나올까? 그럼 그 동작에 대해서 남자는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하고 대처를 할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었죠. 근데 정말 그 신혜선 배우랑 합이 되게 좋아요. 네, 무술 합이 되게 좋아서 이건 디자인도 잘해야 되지만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그럼요. 네, 싸운 적 없어요 실제로? 왼쪽 때리기로 해놓고서 왼쪽 4번 때려 뭐 이러면서? 그런 건 없었고 실제로 아니면 맞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액션이 워낙 길기도 하고 합이 많으니까. 많이 맞았어요. 아 진짜로요? 네, 진짜로. 제가 맞는 컷에서 타격감이 안 보인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나오면 저는 이제 맞아야 눈치를 돼. 이렇게 슥 이렇게 보죠. 진짜? 그냥 맞을게요. 이러고 이제 한 번에 빨리 끝내고 또 넘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혜선 배우도 하다 보니까 이게 막 갑자기 에너지가 막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가끔 이제 힘 조절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2번 정도. 근데 그때는 조금 아프더라고요. 팬 거 아니고 참교육. 근데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 말 나온 김에 얘기하면. 그죠.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그 링의 사방에서 이제 조명을 이렇게 쏟아 보니까 나중에 이제 등을 보니까 소금이 껴 있더라고요. 진짜로. 실제로 그걸 연기하는 배우 입장에서 CG에 좀 도움을 받으면 안 되나? 너무 힘든데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들지 않아요? 하다 보면? 이게 제가 윤 감독님이랑 또 잘 맞는 게 저는 대역을 해주시는 배우분보다 제가 좀 하고 싶어 하는 성향이에요. 아직 젊구나. 젊지. 아직 젊네. 그러니까 이제 곧 저도 이제 20대가 마지막 액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 작품을 찍은 거예요. 마지막이 아직 20대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딱 이제 무술 감독 오래 하셨으니까 딱 이준영 배우 처음 봤을 때 액션이 좀 되겠는데라는 느낌이 오셨어요? 아니면 반대로 이거 많이 가르쳐야겠는데? 사실 다른 작품으로 저희 사무실 와가지고 트레이닝을 하던 거를 제가 먼저 봤어요. 이 배우의 그 선들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이 나오는 라인들이. 이제 캐스팅 소식을 듣고 저는 개인적으로 잘 됐다 라고 바로 저는 생각을 했죠. 그 주연 배우가 이제 아이돌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서 있어야지 멋있는 거를 그렇게 어릴 때 배우잖아요, 아이돌은. 그래서 무대 쓴 경험을 많이 한 분들이 연기를 할 때 되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야지 되게 자연스러우면서 멋있기도 하는 거를 일찌감치 스스로 트레이닝 하잖아요.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준영 배우가 짠 합도 이 영화에 실제로 나왔다고 그러던데 그걸
감독님이 기회를 또 주셔가지고. 아 정말로요? 여기는 해봐 몇 개 짜봐 해가지고 스턴트 형님이랑 구석 가가지고 막 이렇게 이거 해볼까요? 저거 해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쁜 짓 하는 거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 되게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검사를 받았는데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제. 어떤 장면이었어요? 아 그게 제 소개가 나오면서 전에 학교에 있었을 때 때리는 그 일로 하나이가 크게 다치고 아휴 그래서 퇴학당했는데 2년 꿀 우리가 받은 거지. 그 농구장신에서 그 뒤쪽에 농구장 뒤쪽 액션. 아니 근데 그걸 의도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 첫 장면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너무 신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악마야라고 등장하고 나오는데 그게 본인이 합을 짜서 그것도 있었나? 사실 그게 제가 뭘 이렇게 만들어서 주면 배우들은 어쨌든 이걸 합을 외우고 가사의 걸 가짜를 이제 습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들이 그 씬에서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냥 편한 동작 다 괜찮으니까 너의 가는 길대로 한번 보자. 근데 자기가 편하게 그렇게 짠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 첫 장면이 정말 더 그렇게 세게 왔어요. 그 캐릭터 뒤에 어떤 악형보다 너무 신나 보이니까 얘가 야 대단하시네요. 이 원작이 14년도에 시작을 해서 16년도에 끝났잖아요. 근데 아마 뭔가 요즘 시대상을 반영한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수강 같은 경우는 집안 전체가 쌓이면 일면이야. 집안 전체가 쌓이면 일면이야. 너 뭐니? 이 집에 당장 파면시켜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나는 절대 못 벗어나. 근데 이제 실제로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이 폭력이라든지 뭐 교사들 문제, 학부모들 문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극악스럽잖아요, 사실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어제 아침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학생들은 학폭을 바이러스라고 했고 또 불공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조금 그나마 좀 후련해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한테 용감해? 라고 물었을 때 선뜻 대답 못하죠. 선뜻 대답을 못하잖아요. 요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좀 용감하게 외치면 큰 함성이 돼서 이렇게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영화인데요. 사소한 의심이라도 여러 사람이 공유하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저희가 용감한 시민 홍보에 활용한 짤을 만들어드리도록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하는 거 하려고 오신 거예요. 새로. 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굉장히 긴장하시네요. 먼저 세 분이 이 용감한 시민의 신혜선 배우가 맡은 캐릭터 이름이 소시민이잖아요. 소시민으로 삼행시를 하는데 한 잔씩. 네. 그럼 좀 짜도 되나요? 짜십시오. 자, 이거는 잠깐. 처음인데요? 응? 작전회의도 처음인데. 우리도 작전회의야. 우리 작전회의. 퀴즈로. 뭐 쓸데없는 말. 왜 그래? 자중해 형. 이게 무슨 케미냐고 제가. 다 끝났나요? 끝났죠? 자, 그럼 다시 합시다. 처음으로 회의를 통해 나온 삼행시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어마어마한 게 나오겠다. 소를 누가 하나요? 네, 시는 누가? 소시민. 오케이. 자, 눈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소리 질러! 시빈이가 왔어. 민첩하게 극장으로 렛츠고. 저희가 이 팝콘 상자에 이거를 뽑아주시면 세 가지의 미션이 들어있습니다. 자, 뽑아주시면 됩니다. 한 사람에 하나씩. 네, 그럼요. 자, 저는 윤블리 짤생성. 기대된다. 나쁜 남자 짤생성. 네. 두 분이 같으면서 다른 겁니다. 뭐냐면 요즘에 남친 짤 아시죠? 오늘은 이준영 배우가 그 캐릭터에 맞게 나쁜 남자 짤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면을 시키면 내가 진짜 먹을 수가 없잖아. 이 대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랑 용감한 시민 보러 갈래?
좋네요. 네. 혓바닥 할 줄 알았더니 디렉팅을 해주세요. 혓바닥 한번 할까요? 디렉팅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나랑 용감한 시민 보러 갈래? 네. 아, 통과. 다행이다. 이 정도 했으면 제가 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액션계에서 네. 윤블리님은 네. 마석도 형사의 표정을 지은 상태에서 저 대사를 하시면 된대요. 야 병식아. 네. 진실의 방으로. 와, 할수 있어. 맞는 거랑 똑같아요. 자, 준비, 시작! 용감한 시민 안 본 사람. 감독님, 이 방은 진실의 방으로. 이 방은 진실의 방으로. 뭐 그렇대요. 걱정하지 마. 자, 이제 홍보 네컷. 홍보 네컷. 네. 저희가 네. 좀 가져왔는데 예. 야, 진짜 용감한 시민 쪽은 처음이에요. 자,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옵니다. 나 이거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이제. 자, 보세요. 포즈 좀 바꾸셔서. 디렉션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계시죠. 왠지 에버랜드에서 뭐 자, 2장 나오셨어요, 고객님. 4, 3, 2. 네, 재밌게. 자,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마지막 한 장. 네. 영화 속에서 시민의 아빠가 알바하는 치킨집의 이름은 1번 시민의 통닭, 2번 토닥토닥, 3번 용감한 치킨, 4번 양양통닭.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 주소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맞히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영화 관람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용감한 시민의 무지수는 5점 만점에 만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엔 나도 용감한 시민!